자, 이제 우리 뭘 볼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데를 볼 건데, 이게 내년에 너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를 좀 먹는 부분, 어렵진 않거든. 되게 단순한데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좀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문제를 유형별로 외워. 그럼 잘 풀 수가 없어. 알았지? 여기는 약간 고민만 조금 해주면 좀 쉽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걸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항등식입니다. 자, 니네 항등식을 일단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때 항등식을 배우죠. 항등식이 뭐야? 같은 거. 좋아. 그게 나야 그냥. 오케이? 자, 좌변과 우변이 알고 보면 똑같은 애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을 하는 등식이라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자, 그래요. 되게 잘 한 거야.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그럼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그냥 어떤 식이라는 생각 속에서 풀어내는 거야? 같은 식이라는 생각 속에서 풀어내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약간 재미없지. 원래 수학이 좀 재미가 없지. 그지? 나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 나도 학생 때 별로 그렇게 재밌어 하지는 않았어. 너희 나이 땐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았고, 조금 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지금 잘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재밌어. 아니면 의심했지. 의심될 수 있는데 진짜 재밌어. 나중 되면은 와, 이거 이렇게도 푸나? 이러면서 진짜 재밌어 할 수 있어. 공부할수록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자, 일단 그래, 재밌게 못해줘서 미안한데 보세요. 일단 자,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동일한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일단 이걸 좀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래. 제일 첫 번째로 항등식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래.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때 너희가 풀었던 문제를 보면 전부 다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x에 대한 항등식만 나와. 그치? 니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한 a랑 b를 찾으세요. 그럼 a가 몇이고 2고 b가 5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무슨 소리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의 상황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항등식 문제에서 이래.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 얘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가는데,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야. 됐어? 자, 표현이 이렇게 될 거야.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해서 그 어떤 문자를 내가 그냥 네모라고 해볼게. 됐어? 네모라고 하면 얘는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래. 네모에 대한 항등식 이럴 수도 있고, 됐어요? 모든 실수 네모에 대해 성립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혹은 네모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다시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딱 대놓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네모의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다시 네모의 값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야? 네모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식이 늘 성립할 거라는 의미잖아. 그다음 모든 실수 네모에 대해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항등식을 볼 때 일단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자, 걔를 먼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걔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라고 할 때 표현이 나올 텐데, 일단 첫 번째 그냥 딱 대놓고 네모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모든 실수 네모에 대해 성립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고, 자, 네, 그 다음에 네모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이라고 해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의 표현이 나오면 다 그 네모에 대한, 혹은 문제에서 x면 x에 대한, k면 k에 대한, t면 t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중요해.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알면 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알므로써 니네가 할 수 있는 짓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때 그 네모가 기준이 돼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일단 말을 해줄게. 다시 잘 봐. 일단 써놓고 예를 들어줄게.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 이제 식을 정리하는 기준이 네모가 돼. 됐어.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러면 이상하니까 다시 해볼게. 예를 들어서 너한테 이런 상황을 주는 거야. 어떻게 만들지? 자, 이렇게 해놓고서, 자, 이렇다고 쳐봐. 이래 놓고 요 놈이,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했다 쳐보자. 됐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에 대하니까, x에 대하니까 식을 정리할 때 x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항들을 보면 x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눠지죠. 그럼 x가 있는 거는 x가 있는 것끼리 모아주세요. 괜찮아?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거야. 다시,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가 기준이 돼서 식을 정리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k제곱 더하기 5k라고 하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x가 있는 거 k제곱 더하기 5k, 없는 거 40 더하기 8k는 0.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란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다시 제일 첫 번째,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를 알았으면 그 문자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항등식 파트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걸 결정한다고 하냐면, 단어가 살짝 어려운데 미정계수라고 해. 일단 됐지? 자,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니네한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줄 거야. 이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해주면, 미정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는 의미고, 계수는 뭔지 알지? 계수. 됐어. 그럼 미정계수라는 건 그 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뜻해요. 그럼 여기서 얘는 누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는 계수라고 볼 수 없어. x에 대한 식이므로. 그럼 계수가 되는 애들은 뭐야? k제곱, 5k, 8k 이런 애들이지. 그러면 여기서 미정계수는 누굴 정하란 얘기야? k를 정해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되지? 그럼 미정계수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돼. 잘 봐.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았잖아. 내가 아까 뭐였지? 뭐 5x 더하기 3은 ax 더하기 b 이렇게 놨으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으니까 a는 당연히 5가 되고 b는 3이 됐었지. 됐어? 이 행동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비교한다라고 할 거야. 됐어? 이거를 원래 교과서에서는 너희한테 뭐라고 이름을 지어놓냐면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라고 할 거야. 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있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결정을 할 때 뭐 한다야? 비교한다야. 일단 됐어. 그다음 두 번째는 봐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다 그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할 거야. 어디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네모 자리에 대입을 할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대입을 할 겁니다. 네모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면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할 거야. 대입함으로써 모르는 개수를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딱 요 행동만 잘 보면 돼. 그 다음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머릿속에서 모르는 개수를 찾아요 라고 너희한테 말을 하잖아. 그럼 니네는 내가 대입이 편할까? 비교가 편할까의 판단. 이게 하나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미리 밑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 어떤 문자의 항등식이냐. 됐어. 그 어떤 문자로 식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비교 아니면 대입만 하면 돼. 됐지? 자,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고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계속 써. 알았지? 어제 고3 애들 모의고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뭐 15, 22, 30 이렇게 세 개가 어렵거든. 근데 20이었나? 20이었다. 20 아닌데 20이야. 아닌가? 15인가? 15와 22 중에 하나에서 이 생각을 써서 풀었어. 결국에 마무리할 때. 근데 애들이 어느 부분을 잘 못하냐면 그 마무리할 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되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나중에 고3 된 문제 좀 많이 어려워지잖아. 그치? 그럼 그때 결국에는 별거 없어. 알고 있던 저 행동들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풀면 돼. 수학 문제는 진짜 되게 간단해. 해야 되는 행동만 네가 정확히 정립을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엔 그냥 그거에 맞춰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 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그냥 행동만 하면 돼. 그러면 다 풀려.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요. 네, 볼게요.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잘 봐. 얘를 내가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식이 지금 이거잖아. k제곱 더하기 5k 곱하기 x. 일단 얘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자,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이 x에 관계없이 성립이 돼야 되죠.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좌변 x가 있는데 우변 x가 있어 없어? 없어. 개수를 비교하고 싶잖아. 그럼 우변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야. 얘가 0x 더하기 0이겠군요. 괜찮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돼. 그럼 k제곱 더하기 5k가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40 더하기 8k도 0이란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비교를 한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k제곱 더하기 5k가 0이고 그러면서 40 더하기 8k가 0이 되겠지. 둘을 같이 만족하면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k는 몇 또는 몇이야? 0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2차 방정식 풀 수 있지 바로? 네, 여기서 k는 몇이 나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위해서는 k가 몇이면 돼요? 마이너스 5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비교가 아닌 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 k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x에다 몇 넣으면 가장 쉬워? 1 말고 조금 더 고민해봐. 1을 넣으면은 1을 넣어도 성립하지 당연히. 근데 1을 넣으면은 k에 대한 2차식이 남지. 이런 풀기 귀찮잖아. 몇을 넣으면 딱 좋아? k분의 1 넣으면은 뭐 넣어도 되지만 좀 더 0
0 넣으면 이거 통으로 싹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지. 아, 그러면 대입을 하는데 뭘 대입해? x에다가 그냥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40 더하기 8k가 0이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k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게 일단 너희가 해야 되는 행동의 전부야. 비교할까? 대입할까? 왼쪽식, 오른쪽식을 싹 잘 정리해 놓고 잘 쳐다봐. 비교가 편할지, 대입이 편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거야. 잘 봐. 이제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식이면 자, 이런 게 성립한다. 자,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a는 몇이겠어요? 0이고 b가 0이란 얘기겠죠? x에 뭐가 들어가도 0이 돼야 되니까 혹은 우변이 0x 더하기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a는 b는 0이 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해볼게. 그럼 ax 더하기 b는 자, cx 더하기 d예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c, b는 d겠네요. 그렇지. 자, 좋아. 그래서 a는 c고 b는 d입니다. 좀 더 해볼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야.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돼? a는 다시 요게 a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몇이야? 0, b도 0이고 c도 0이 되는구나.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려워? 괜찮은 것 같지? 할만하겠지?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자, 보시죠. 네, 정리를 그냥 사진 찍고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네, 찍어놓고. 아, 찍기 귀찮으면 영상 바로 올리거든? 그거 보고 정리해도 돼. 찍는 게 나아. 그래. 한번 해볼까? 자, 일단 보자. 자, 문제에 주어진 저 등식이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뭐한대? 성립한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그지? 자, 좋아. 자, x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빼기 36은 그지? x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bx 빼기 10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a, b, c를 구하라고 했지, 맞아? a, b, c는 내가 모르는 개수지? 자, 얘를 구해야 돼. 이미 식은 x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든지 대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 좀 이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 비교할래 대입할래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둘 다 크게 상관없어. 만약에 내 x가 0을 대입하잖아? 그럼 봐봐, 0을 넣으면 빵빵 돼서 여기 마이너스 36 남지? 그럼 여기에 0 여기가 0 들어가면 0, 0, 0 되니까 마이너스 12c 되지? 그럼 이걸로 c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건너가면서 다 찾아내는데, 자, 우리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0 넣어서 c를 찾아도 되지만 이래도 되지. 어차피 여기에 생기는 상수항이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에서 누구를 곱하면 돼? c랑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6이 아니야? 맞죠? 그럼 C는 몇이죠? 3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이 행동은 비교한 거야. 왼쪽 C과 오른쪽 C 맞아? 근데 처음에 X에다 0을 넣은 거는 대입한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C가 3인 걸 알았어. 자, C는 3이에요. 그럼 좀 더 가볼까? C가 3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36은 X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BX 빼기 10이야. 그럼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 뭘 해도 좋을까 이번엔? A를 한번 찾아볼까? 그럼 A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는 좌변과 우변의 X제곱계수를 비교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X제곱계수 볼까? B 맞아? 더하기 몇이야? 3이네. B 더하기 3이 A면 한 방에 안 나오지. 근데 하나 더. 여기에 머리야. 1창 계수가 또 비교를 해보면 되지. 1창 계수 갖고. 여기는 1창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1창 계수가 몇이 될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0이 될 거라는 것도 알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1창 계수 볼까? 마이너스 12x 3bx지.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3b가 몇이 될 거란 얘기야? 좌변엔 x항이 없으니까 0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b가 4겠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a는 다시 b가 4가 될 거고 a는 아까 어땠냐면 3 더하기 b였죠. 괜찮아요? 3 더하기 b였죠. 그럼 3 더하기 b가 a니까 그지? a니까 얘가 4니까 a는 몇이 돼? 7 돼서 풀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어도 좋아.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대입을 하는데 자 우리 a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 내가 b를 모른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딱 돼, 안 돼? 0이 딱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7 그치? 더하기 9a 마이너스 36은 0이 되겠죠? 그럼 9a는 자 요거 반대로 넘어가니까 63이라 a가 7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 b를 찾아도 괜찮단다. a가 7이면 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빼기 36은 x 더하기 3 x 더하기 b 빼기 10이잖아. 여기에서 숫자를 대입해도 좋고 아니면 비교를 해도 좋아. 비교한다 치면은 1차항 계수를 비교해 보던지 2차항 계수를 이거 잘못 썼다. x제곱 bx 이렇게 되지. 2차항 계수를 비교해 보던지 2차항 계수를 비교한다 치면 다시 3 더하기 b가 7이어서 b가 4 나와도 되고 괜찮아? 아니면 여기서 아무거나 적당한 숫자를 넣었는데 나 같으면 1 같은 거 넣을 것 같아. 1 넣으면 b가 쉬워질 거거든. 만약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했다고 치면은 여기다 1 넣어보자. 8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8은 여기다 1 넣을 거야. 1 넣으면 여기가 4 되지? 4 곱하기 b 빼기 1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마이너스 7이니까 b가 4가 나오겠지.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뭐가 됐건 적당한 선택만 해주면 돼. 무리가 없는. 근데 다만 이쪽 문제가 우리가 지금은 처음 수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위주로 넣어놨거든. 근데 나중 돼서 물론 너희 학교 시험 보기엔 요 정도 문제만 잘 풀면 다 맞을 거야.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어렵게 하긴 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럼 그땐 좀 더 계산이 복잡해질 순 있어. 그땐 조금 더 계산만 복잡해지는 거야. 알았지? 행동은 변함이 없다. 자 볼게. 그러면 그 다음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이해됐어? 별로 안 어렵지? 자, 두 번째 다시 해보자. 그러면 저 등식이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야? K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식을 어떻게 정리하자? K를 기준으로 정리하자.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보니까 분명히 K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좋아.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식을 정리하는 기준이 K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식을 K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 K가 있는 식부터 써볼까요? 됐습니까? K가 있는 건 KX니까 X가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4KY니까 마이너스 4Y가 들어가겠지. 저 풀면 마이너스 K니까 빼기 1이 들어갈 테고 나머지 것들을 써볼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얘가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K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맞아? 그러면 우변에 K가 없네? 그럼 여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고 0K 더하기 0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은요. 괜찮아요? 첫 번째 개수를 비교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가 몇이어야 돼? 0, 그렇지. 여기가 몇이어야 돼? 그리고 0이어야겠네. 그럼 얘를 내가 비교해서 풉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x 빼기 4y 빼기 1은 0이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2x 빼기 6이 0이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x는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요따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y는 1이 나오면서 구해지겠네. x랑 y 더하면 마이너스 2겠죠. 두 번째, 내가 뭔가 비교가 아닌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자, 일단 여기다 k에다가 아무 숫자 하나 넣어도 되지. 그럼 몇 넣어볼래 너? 0 넣어볼래? 왜? k에다 0을 넣으면 여기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겠네. 자, 그래서 대입을 한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k에 0을 넣어봐. k에다 0을 넣으면 여기 날라갈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빼기 6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3을 하나 찾을 거고 됐어요. 그럼 저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k 곱하기 마이너스 4y 빼기 4는 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k에다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 y만 찾고 싶지 않지? 그럼 뭐 그냥 k에다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1 넣어 1 k에다 1 넣으면 뭐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k 1 넣었다 치면은 다시 마이너스 4y 빼기 4가 0이 되면서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뭐가 됐건 결과는 같아. 근데 그냥 비교가 편할지 너희가 대입이 편할지 이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다. 간단하지? 그치? 네. 정리되면 그 다음 또 볼게요. 영훈아, 너희 집은 정원이 잔디로 돼 있어?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 어. 자갈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럼 잔디 깎으셔? 아버지께서? 가끔? 그렇구나. 안 귀찮으시대? 그래. 어. 그치.
나 가끔 잔디를 깎아야 되거든. 네, 너무 귀찮거든. 잔디 깎다 보면 막 이상한 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일부를 돌을 깔아 놓으신 거야? 다른 데는? 자, 그다음 보자. 자, 이번에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래? x랑 그럼 문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뭐가 돼요? x랑 y. 괜찮아? 뭐 x가 있는 건 x가 있는 것끼리 묶고 괜찮아? y가 있는 거 y가 있는 것끼리 묶고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내비두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식을 정리하는 기준이 이번엔 x랑 y 두 개가 되었다 뿐이야. 그럼 그대로 정리해 볼게. 자, ax, bx니까 a 더하기 b, x가 되겠죠. 됐어요. y가 있는 걸 쏠게. y가 있는 걸 써보면 마이너스 2ay by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곱하기 y 빼기 1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좌변 정리했죠? 얘랑 누구랑 같은 식이래? 5x 빼기 y 더하기 2c가 같은 식이래. 그러면 영원이는 이거를 대입할 거야, 비교할 거야? 비교가 편하지, 그치? a 더하기 b가 몇인데? 5.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2c랑 똑같지. 요거 풀면 끝나, 안 끝나? 끝나고 쌤, 여기서요 얘를요 넘겨도 되나요? 당연히 돼요. 왜? 이항한다고 해서 등식이 변해? 등식이 여전히 똑같이 성립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 a 더하기 b, 5x 넣어보면 빼기 5x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y 마이너스 1 더하기 2c는 0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자, 왜 상관이 없냐면 잘 봐. 내가 비교할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5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을 2c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푼다 치면은 봐봐. 얘가 0이죠. 얘가 0x 더하기 0y 더하기 0이죠. 괜찮아? 다시 얘가 지금 0인 상태에서 맞아? 0이니까 이 얘기는 0x 더하기 0y 더하기 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은 이 얘기는 0x니까 a 더하기 b 빼기 5가 0인 건데 맞아? 이 식과 이 식은 어차피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 했네 나는. 자, 얘랑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랑 연립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 3a는 6이니까 a가 2가 될 거고 b는 3이 되겠네. 계산할 수 있지? 여기 둘이. c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네, 셋이 곱하세요. 문제없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앞에 문제랑 똑같아. 다만 차이가 있다면 x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문자가 몇 개 나온 것 뿐이냐면 2개 나온 것 뿐이야. 이해됐어?
다 썼어요? 네, 그 다음 볼게요. 2개, 3개, 4개. 잠깐 많구나. 해볼게. 일단 감은 잡았어? 조금? 그래?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잘 봐. 모든 x랑 y에 대해서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항상 일정할 때 됐어? 즉 모든 x, y에 대해서 얘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일정한 값이 몇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상태가 이렇다. 3x 더하기 2y 빼기 1분의 ax 빼기 by 더하기 5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정한 값이 있을 거야. 그 일정한 값을 내가 어떤 k라는 값이라고 해볼게. 됐어? 그럼 이 식이요. 모든 x, y에 대해 성립하니까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래. 자, 그래서 이 식이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 풀이가 될 거야. 그럼 난 이 식을 적당히 정리해서 됐어?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문자는 x랑 y겠지? 정리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해줘야겠죠, 일단? 그래야지 정리가 잘 되겠지. ax 빼기 by 더하기 5는 네, 3kx 더하기 2ky 빼기 k야.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지? 다시 a가 몇 k면 돼요? k. 그치. 마이너스 b가 아니 마이너스 b가 내 마이너스 bs가 y 앞에 붙은 개수를 통째로 말한 거잖아. 마이너스 b가 2k. 괜찮아? 5가 마이너스 k.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야. 쌤, 넘겨서 정리해도 되죠? 당연하죠. 근데 결과가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아까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되는 거구나. a가 3k 마이너스 b가 2k 5가 마이너스 k.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니까 b가 10 a가 마이너스 15 해서 구하고 끝났는데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 잘 봐. 이거 상황만 이해하면 이런 풀이가 필요가 없어. 굉장히 쉽게 푸는 법을 하나 설명을 해줄게.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지. 이거분의 이게 숫자가 된다는 얘기지. 즉 얘랑 얘의 비율이 똑같아 안 똑같아? 개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돼. 여기까지 됐어? 자, 마이너스 1이랑 5랑 관계가 1로 갈 때 몇 배?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지.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5 곱하면은 마이너스 b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므로 b는 10이지. 여기다 몇 곱하면 a 되는 거야? 그렇죠.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5. 똑같이 나오지? 이 얘기야. 그냥 이 문제의 근본적인 상황은. 근데 이거를 항등식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항등식으로 풀어보란 얘기야. 자, 이 문제 자체 의미는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그냥 실수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바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알아두면 네. 시험 때 나오면 다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자, 정리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에는 약간 조건이 불편해. 자, 다시 봐봐. x랑 y가 모든 실수 xy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 x랑 y가 둘이 더해서 몇이 된 xy에 대해서 2가 된 xy에 대해서 네가 항등식이래. 됐어요. 다시 x 더하기 y가 2일 때 항등식이래. 그러면 내가 얘를 그냥 모든 실수 xy에 대한 항등식이라 할 수가 없지. 근데 대신에 y가 2 빼기 x인 관계를 만족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한 항등식은 돼 안 돼? 다시 y가 여기 있는 y는 2 빼기 x잖아. 그럼 여기 있는 y 자리에 2 빼기 x를 넣잖아?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x랑 y랑 합한 게 2인 관계를 만족하면은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xy가 아니라 x랑 y가 더해서 2가 되는 관계 속에서만 항등식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럼 그냥 애초에 y 대신에 2 빼기 x라고 해서 저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y가 다 x로 바뀔 거잖아.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지. 자, 내 말 이해됐어? 이 문제는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을 주는 게 싫으니까 조금만 꼬아보자의 의미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x 더하기 y가 2니까 y는 2 빼기 x가 될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을 저기다 대입을 하면 ax 더하기 3 곱하기 2 빼기 x 더하기 b 빼기 4는 0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면 이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겠지?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난 이 식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x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정리해야 되지. 나눠서 x가 기준이 돼서 그럼 ax 빼기 3x니까 a 빼기 3x 그 다음에 6 더하기 b 빼기 2니까 b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지. 다시 바로 할 수 있겠어 이번에? 그럼 a가 몇이죠? a가 3 그렇지. b가 야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 자, 이번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몇을 근으로 가는데? 그러면 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이 식이 성립하겠죠. x는 1이 해니까, 근이니까. 그럼 1을 대입했는데 1을 대입한 저 식이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야 지금? k에 관계없이. 됐어? 아, 그러면 항상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내가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걔가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야? k에 그럼 1을 대입하면 얘는 어떤 등식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k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러면 표현만 살짝 바뀐 거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무조건 저식은 성립합니다. 1을 대입할게. 1 더하기 k 곱하기 2p 빼기 3 마이너스 p제곱 빼기 2 곱하기 k 더하기 됐어. 그럼 요 식이 성립을 하는데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무슨 식이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지? 아니지. k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고 맞아? 그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구조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 그래서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식을 다시 어떻게 정리하자? k가 그치 있는 거랑 없는 거 기준이 돼서 정리하자. 그럼 k가 있는 거부터 써볼까? k가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 맞아? 다시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p 빼기 3 더하기 2p 빼기 3 더하기 2니까 빼기 3 더하기 2니까 빼기 1 k가 있는 거 다 썼네. 없는 거 쓸까? q 더하기 2 1이니까 3이지. 얘가 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가 k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다시 대입할 거야 비교할 거야? 비교. 좋았어. 얘가 몇? 0. 그렇지. 얘가 몇? 얘가 0 통째로 0.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 3. 잘한 거야. 그지? 좋아. 그럼 이거 마저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p 빼기 1이 0인 거니까 괜찮아요? 이거 2차 방정식 풀 수 있죠? 얘는 양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p 빼기 1의 제곱이 0이 되겠네. p는 1이고요. 자, q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하나 또 해결돼. 자, 이 문제 상황 다시 봐야 돼. 항상 1을 근으로 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항상 1을 근으로 하니까 맞아? 1 넣으면 성립하는 거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니까 1 대입한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충분히 문항에 있는 표현을 읽고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해될 때까지 읽어봐야 돼. 알았지? 자, 좋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하고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그 다음 볼게. 자, 이번에는 자 등식 x제곱 빼기 ax 더하기 4는 bx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2 x 빼기 1이 자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물론 비교해도 좋고 대입해도 좋아. 자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전개를 해갖고 좌변 우변 비교해야 되지. 그럼 비교하기 조금 귀찮을 수도 있네. 됐어. 비교한다고 문제가 안 풀릴까? 무조건 풀려. 근데 조금 더 편한 걸 생각해보면 얘는 대입이 편하거든. 왜냐면 잘 봐. 만약에 내가 x에다가 0을 넣잖아. 다시 x에다 몇을 넣어? 0을 넣으면 여기 4 남지. 그럼 0 넣으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c에 관련한 식만 하나 남겠네. 그럼 x에다 0 넣으면 c가 바로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줘.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럼 C를 찾았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는다고 쳐봐. 1을 넣으면 여기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고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 남지.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잖아? 그럼 여기가 또 없어지고 A랑 B에 대한 식이 또 생기지. 이렇게 풀면은 그렇게 안 길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대입을 하는 대표적인 모양인데 어떤 값들이 존재하면 내가 지금 아까 뭘 넣었어? 0을 넣었지. 여기가 0 되는 값. 괜찮아요? 나 아까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었지. 여 괄호 안이 0 되는 값을 넣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대입이요. 비교보다 조금 더 편한 상태라는 거. 일단 했어. 물론 비교하면 안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닌데 대입이 편한 형태겠구나라고 눈에 익혀놔야 한다. 알았지? 자, 그럼 하나 넣어볼게. x에다 0을 넣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에 4가 남고 우변에 마이너스 2c가 되지.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는 자 bx 곱하기 x 빼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x 빼기 1. 설명 좀 잘못했다. 몇 넣으면 a를 바로 구할까? 2를 넣으면 바로 구하겠죠? 그래서 x에다 2 넣자.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가 8 빼기 2a는 여기 2 넣으면 0 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4, 1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a는 8이죠. a도 찾았다. 괜찮지? 자, 다시 한 번 더 쓸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bx 곱하기 x 빼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2 x 빼기 1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네? 1 넣을까? 1 넣으면 여기 없어져서 계산 좀 편하니까 x에다 1 넣자. x에다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3이 나온다. 그래서 a, b, c를 더하시면 무리 없이 풀리게 되겠죠. 얘는 대입이야. 여기까지 되니? 자, 끝이야. 고생했어요. 네.